마지막 자기 이제 나눔의 시간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엊그제 61세로 은퇴를 했는데 바로 여기로 이어져서 왔다고. 그러면서 놀라운 것이 왜 이렇게 나이가 60, 70 된 분들이 이렇게 눈빛이 그냥 생동생동하고 자기가 제일 막둥이래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바로 퇴직과 함께 학교에 입학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분들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많이 바쁜 중이지만 오늘 우리 김경빈 권사님 몇 존진 모르겠는데 오늘 바쁜 일정이었죠. 예, 우리 전주 국회의원에 이제 출마하는 출사표를 내시고 오늘 기자회견도 갖고 이제 오셨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의원 활동하신다면 우리 지금 사회가 이 시니어 시대입니다. 이주민 사회고요, 다문화 사회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깊은 이해를 가지고 또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고 하는 우리가 다 주역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네팔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있는데 하얀 히말라야 눈산을 배경으로 사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뜨겁게 그분들이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예. 예, 네팔에 우리 계신 우리 시니어 또 5조 특별히 훈련 받으신 분들과 또 조장인 이세정 우리 선교사님, 예, 너무너무 멀리서 춥고 힘드는데 이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네팔은 몇 시입니까? 예, 3시간 차이니까 아마 거기가 아마 5시 정도 되죠. 이세정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여기 우리가 4시 5분입니다. 네? 여기 4시 5분이고요. 예. 아주 날씨도 좋고 평온한 오후입니다. 예. 우리 이경희 선교사님 하얀 눈산이 보이는데 아이고 좀 화면을 크게 보고 아니면 우리가 직접 가서 볼 수는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하얀 히말라야 눈산이 네팔 땅에 발만 디디면 어디서인지 보이고요. 그리고 작은 비행기 타고 또 이제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속에 이제 들어가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네팔입니다. 오랫동안 네팔에 계시면서 우리 이세정 팀장님은 사실 미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다 생활하시고 앞마당에 성장도 있고 사슴이 다니는 그런 집을 다 두고 네팔에 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는데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춥고 힘들고 눈도 안 나오고 전기도 어렵고 근데 그냥 그랬더니 정말이래요. 정말 행복하대요. 정말이에요. 정말 100%. 예, 뭐 말씀하셨죠 금방. 그래 울려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가서 현장에 직접 가서 한번 보죠 뭐 그분들 만나고 그죠? 예, 격려해드리고 또 우리가 혹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졸업 여행을 글로 가는 걸로 이제. 예. 오늘 그 부분도 좀 사실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지난번에 우리 수련회 할 때 네팔 5조도 함께 모여서 호텔에서 1박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2가지를 이제 특별히 나눴는데 한국에서 계신 분들 다 네팔로 오도록 하자. 다는 아니지만 정말 귀한 일꾼들 네팔로 어떻게 하면 오도록 하면 좋겠냐 하는 그런 얘기하고요. 네팔에 오시면 정말로 의미 있게 또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요. 지금 여기 입학식에만 잠깐 참석했던 김재민 교수님도 계속해서 열심히 지금 강의에 참여하고 있어요. 김재민 교수님은 사진이 안 보이네. 예, 맞아요. 트레킹 갔어요. 어제부터 트레킹 일정이 가가지고 또 새롭게 개발된 그런 지역인데 네팔의 그 히말라야 눈산이 한국의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의 그 길이보다 2배, 3배 더 깁니다. 그게. 그래서 에베레스트만 높은 게 아니고요. 7,000, 8,000m 고봉들이 질비해요. 예, 그리고 백두산은 2,700 얼마죠?
그건 네팔에서는 산이라고 안 합니다. 언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산 그러면 5,000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히말라야 눈산이 이어지면서 쭉 이어지면서 백두산 한라산 길의 두세 배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안나푸르나 봉우리. 이번에 그쪽의 계곡으로 아마 여러 개 미치는 분들은 같이 트레킹도 하고 또 네팔에 사실 가면 도전이 받는 게 네팔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가 어렵게 살았던 그런 모습들 그대로 상기가 됩니다. 우리하고 얼굴이 비슷하고요. 절반 정도는. 절반은 이제 물론 인도에서 올라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몽골 티베탄 사람들은 우리하고 얼굴이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코를 질질 흘리면서 신발도 슬리퍼나 신고 또 그렇게 참 어설픈 모습으로 우두커니 서 있고 말끔히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어쩌면 우리가 저렇게 컸는데 똑같이 저렇게 그런 삶 속에서 사는구나.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한 5, 60년 전에로 이렇게 이동하는 여행이라는 게 수평적인 이동이고 지리적인 이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팔에 오는 건 시간적인 이동, 시간의 이동을 실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애절한 정을 또 느끼고요. 또 교회가 부흥하면서 정말 3억 3천에 넘는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곧 그들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러면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날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 네팔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교회의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하나가 네팔이고요. 또 가난하지만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와 또 네팔 우리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임원들이 네팔의 선교 팀을 지금 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네팔에서도 지금 오시면은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시면은 정말로 큰 도전을 받고 또 네팔에서 여러분이 나눈 그런 감동들을 가지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인 삶을 그렇게 살 겁니다. 지금 그 신청을 이제 받고 있는 건가요? 그랬습니까? 그리고 전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또 수료는 했지만은 졸업이 안 됐잖아요. 이 졸업여행을 못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이번에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졸업여행 갔다 와야 졸업입니다. 그러고 나서 취업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 눈치채고 웃으시는데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번에 단기로도 가지만, 한 1개월 내지 2개월, 또 길은 뭐 3, 4개월도 좋아요. 거기서 머물면서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이세정 목사님께서도 지금 학교를 세우고 있고 또 어린아이를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 애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예체능, 뭐 언어가 특별히 통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 예체능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도 있고요. 또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교회 또 이번에 특별히 우리 전북 시내에서 세운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헌당도 하고 또 그 교회 가서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서 할 일들이 많아요. 또 저도 이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서 또 아이들 또 여러분들이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요. 또 뭐 얼마든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찬양만 해도요. 그 사람들은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일주일 10일인가요? 그렇죠? 과정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나는 시간을 좀 낼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좀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러분들 참여하시고요. 또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국내에서 한 달 정도 있을 때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안내를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섬기면은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네팔 교회가 크게 여러분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이제 64페이지에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PPT를 넘기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포토고 이쪽에다 대고 하나요? 이렇게 밑에가 한번 넘어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타문화 이해와 선교적인 접근으로 이제 2022년도 후반기 우리 전북 시니어 10기 선교 학교가 되겠네요. 아까 제가 긴 소개를 또 우리 김수열 장로님이 주셨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인생의 그 청년기 시절에 정말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몰라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 또 있었고요. 그러면서 평생은 어렵지만은 3년 단기라도 또 주의 군사로서 선교하겠다 해서 사실은 제 아들, 딸, 또 제 아내 다 이제 함께 제 그 헌신 때문에 이제 필리핀으로 따라 나섰고 또 거기서 아까 말씀 드리신 대로 네팔 목사님을 만나서 네팔에 정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버림받고 그다음에 정부나 이런 여러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핍박받고 하는 그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랬는데 그때 네팔에 방문했다가 뭐 저같이 부족하지만은 저는 뭐 슈바이츠나 리빙스톤 같은 사람만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또 그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자 하는 마음으로 또 저에게 요청했을 때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해서 사실은 3년 임기가 다 마쳤는데도 지금 30년 되는데 아직도 지금 제대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영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은퇴가 저도 다 됐는데 이게 시니어 선교에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은퇴는 천국에 가서나 하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시고 건강할 때까지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동역하고 싶습니다. 양촌 마을에 이제 마을 회의를 하는데 알아들 수 없는 여러 나라 말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래서 흔히 요즘 우스갯소리로 시골 마을 이장을 하더라도 5개국어는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에요. 마을에 가면은 이제 그 시골에 있는 학교도 폐교가 다 되고 있는데요. 오로지 다문화 자녀들이 있는 곳은 그래도 연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큼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 그런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숫자가 250만이라고 지금 그러고요. 이 이외에도 또 완전히 귀화한 또 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300만이 뭐 곧 내일 모레인데요. 지금 250만 그 자체만 해도 5%가 넘습니다. 한국 인구에. 그러면 5%가 넘으면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미 아메리칸 합중국처럼 대한민국 합중국이 지금 됐고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뭐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직항이 네팔도 다니는데 하루에 일주일에 4번 다니거든요. 근데 갈 때는 보면은 트레킹 가는 그 산조하는 사람들이 잔뜩 가고요. 봉사활동 물론 있고 올 때는 네팔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돈 벌려고 그냥 빨간 모자 쓰고 그 유니폼 입고요. 250명, 300명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와요. 꽉 차가지고. 그런데 이제 네팔 송출국으로 본다면은 한국만 가는 게 아니고요. 말레이시아 또 중동 지역, 유럽 여러 군데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이동하고 그러는데 이미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이주민 사회. 그래서 신유목민 시대다 그런 얘기도 해요. 옛날 유목민이야 뭐 가축을 몰아서 뭐 초장으로 또는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걸 피해서 이렇게 다니고 했던 유목민 시대는 옛날이고 신유목민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또 더 나은 삶과 또 뭐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세계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만 이런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한국에만 유별난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이동하고 이주하는 그런 시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벌써 우리 여기 가운데 이제 대학에 근무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계시지만은 한국의 그 학생들이 젊은 층들이 계속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 학과나 그 학교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장학금을 줘서 가르쳤습니다만 지금은 다 돈을 받아요. 다 돈을 냅니다. 물론 뭐 PhD 과정이나 또 특별히 뭐 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이공계 계통에는 장학금이 정부에서 프로젝트로 나옵니다만은 다 돈을 내요. 근데 학생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캠퍼스에 가면 웬만한 대학에도 2, 30명이 네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강원도 속초에 고성에 갔더니 300명이 네팔 학생들이 거기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유학생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건 이건 그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 팩트 체크를 좀 해보겠는데요. 자, 지금 250만 이주민,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더 지금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더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145개 국가와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의 그 친정이나 또는 그 처가가 세계 곳곳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어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도 오는 그런 국제 결혼. 그래서 사돈 국가만 해도 145개 국가라는 겁니다. 다문화 국가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196개 국가에서 한국으로 이제 이주해 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로 세계 곳곳에 보내는 그 나라의 숫자는 171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그 국가보다도 여기 들어와 있는 유입된 국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나가는 것보다 이제 그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들어오는 게 더 대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깊이 관찰을 하고 더 들어가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결혼 이주 여성의 그런 문화적인 부적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고요. 또 그 자녀들이 또 교육받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엄마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또 아빠가 또 폭력적으로 나가고 또 사회적인 인식이 그 제3세계 아시아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혼혈화가 돼가지고 사는데 우리 인식이 아직까지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나에게 무슨 문제냐? It's not my problem. 그 사람들이 문화 적응을 해야 되고 한국어를 배워야 되고 그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느냐?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지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들이 앞으로 어떤 우리의 혼란과 국가적인 사회적인 어려움이 올지를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그 국면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있는 대로 우리 그 교회가 이들 품에 안고 또 우리 사회가 의식 구조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들 진정 우리 국민으로 그 다음에 함께 더불어서 사는 특별히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이 세상에 아니라 저 세상에 거기에 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굳이 뭐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구별해서 차별하고 멸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곧 나의 문제다. 우리 교회의 문제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갈등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잖아요. 계층 간 갈등, 젠더, 이념, 뭐 세대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공동체 생활하는데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심지어 아파트 층간의 소음 때문에 싸우고 어떤 때는 또 뭐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단순한 일로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은 우리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지금 다문화에 가는 이런 가정들이 정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와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고요. 인종과 인종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원주민이고 그 사람들은 이제 들어온 유입국이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많은 이제 갈등들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중에 이제 다문화 이주 민해 또는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들이 이제 크고 있는 거죠. 이게 동영상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네. 거기.
저기 밑에 플레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그걸로. 어이구, 다만, 그건 아닌 것 같아, 플레이가. 뒤로 넘기시고요. 그게 저희가 안 넘어가가지고 안 된 것 같아요. 음성 파일 같이 안 넘어가가지고. 예. 자, 이것은 최근에 YTN 뉴스를 제가, 어, 그, 어, 예, 예, 됐습니다. 제가 이제, 따온 것인데요. 이제 이 뉴스의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유럽에 엄청난 그 다문화 사회의 인종적인 차별과 그런 것들로 해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또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엄청난 혼란과 혼동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곧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이 격려하고 돕고 우리 안에서 한 공동체로 들어지 않는다면은 유럽의 문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뜻이고요. 이게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 속에서 이제 대립 속에서 오히려 그 아프리카에서 왔고 또 난민으로 왔던 사람들 목소리가 더 커지는 거고요. 종교적으로도 기독교가 더 이상 주종교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공휴일 무슨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느냐? 공휴일 없애고 부활절 없애고 그리고 똑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같은 종교적인 그 주장과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더 심각한 사회적인 갈등이 생긴다는 그런 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요. 네. 안 넘어가는데. 예, 밑에서 아까 그걸로. 예. 네.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들어올 때 세계적인 그런 종교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무종교라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이제 제3세계나 또 그 노동자의 이제 송출국으로 하는 나라들은 그 국가 종교가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그런 무슬림들, 강력한 회교, 불교 이런 그 종교들이 세계적인 종교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기 지금 마산 지역에서 어떤 분이 취재해서 그 사진으로 지금 저 자료를 보내주신 건데 거기에 그 이슬람 사원들이 나라별로 있는 거예요. 파키스탄 이슬람 사원, 아랍권의 이슬람 사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불교인들 스리랑카나 태국이나 이런 데는 불교 국가거든요. 그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그 불교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종교들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는데 네팔도 보면은 여기 돈 벌러 나갔다가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 중동 지역이나 말레이시아로 갔던 네팔 사람들은 그 회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러면 이런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서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의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주민들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가운데 오게 하셨다. 예. 그들은 자신들이 코리안 드림으로 이곳에 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 드림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코리안 드림 돈 벌러 오기 위해서요. 네팔 사람들도 1년 내에 그 비싼 학비를 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해야만이 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한국에 오게 되면 일확천금을 하는 거예요. 1년 내 돈 번 돈이 여기 와서 한 달이면 다 벌거든요. 여기 한 달 봉급이 노동자 봉급이 거기 장관급의 봉급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확천금이요. 그게 곧 코리안 드림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생각지도 않은 천국 드림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안 드림이 이제 그들에게 천국 드림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그 역할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강의 내용들이 이제 이런 걸 전제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들이 우리 속에 오는 이 다문화
또 타문화, 우리가 또 선교지에 나갔을 적에 경험하는 타문화, 그리고 우리가 이주민 사회할 적에 만나는 여러 가지 타문화, 이런 그 문화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문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세계관은 무엇이고, 세계관의 그 중요한 그 역할은 또 어떤 것들인가. 타문화에 접근하는 자세,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충격, 문화적인 가치 모델, 그리고 성육신적인 선교사, 이런 주제로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은 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색깔이 다르고 또 옷, 복장 모습이 다 형형색색인 것처럼 사람들마다 문화도 다 형형색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옛날에 뭐 문화생활, 그럼 저도 지금 기억이 나요. 전주에 문화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은 문화촌 사람들은 뭐 신문도 좀 보고 집에 전축, 유성기도 있고 그러면 문화촌 사는 사람들이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사실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문화생활 다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곧 인간 자체가 어떤 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문화라는 복장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지 문화생활입니다. 그게. 그래서 뭐 문화적으로 수준이 있고 문화적으로 뭐 열등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문화가 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흘러온 그런 역사들이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와 타문화가 이제 어떤 그 정의가 좀 어떤 점에서 또 구별이 되냐면은 해외 선교는 타문화로 들어가면서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 타문화로 들어간다. 그리고 국내 이주민 선교는 다문화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조그마한 기업이고 또 조그마한 농장이지만 거기에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저기 시골 농장에도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에 스리랑카에서 온 그 사람, 또 네팔에서 온 사람, 그들끼리도 다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이미 우리는 다문화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정의와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중요한 그런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문화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문화적인 진공 상태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문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문화가 가장 자기에게는 적합하고, 그래서 이 적합한 문화를 갖다가 그 문화는 옳다, 그 문화는 옳지 않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기준이 벌써 다른 것입니다. 옳은 것도 물론 있고 옳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떤 한 문화를 기준해 가지고 그 문화는 옳고 그 문화는 열등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가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면에서도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문화와 문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문화 차이도 있고요. 집단의 문화도 있고요. 같은 가정 안에서도 개인적인 문화와 또 한 지역 안에서도 또 그 여러 가지 그 그룹들 속에서 문화가 또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만큼 문화도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한다든지 또는 뭐 마케팅을 해서 무슨 무역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언어가 필요하죠. 의사소통 위해서. 그래서 공통으로 영어를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 문화만 그 언어만 소통의 수단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문화가 함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진정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자기 문화에 적합한 존재다. 모든 문화는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우 합당한 이유가 있다. 문화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의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타문화를 이해하는 바른 관점이 많은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을 또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서핑을 하면 어느 나라에 우리가 여행할 적에 다 거기에 정보들이 들어있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 속에서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또 의사소통을 진정하게 된다면 그냥 그런 정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그 문화 속에서 적응하는 것인가, 이런 관점들, 문화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그 관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실 뭐 네팔의 문화가 이러저러 하는 문화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나라든지 어떤 문화든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관점으로 문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할 것인가. 예,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한 문장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와 문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문화에는 열등이 우등이 없고요. 다만 문명은 앞서고 뒤서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화라는 것이 이제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를 이제 흔히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물질 문화를 이제 문명이라고 했을 적에는 이제 물질 문명은 또 앞서가는 사람이 앞서가는 나라와 사이가 있는 거죠. 그게 축적이 뒤에 가니까. 그러나 문화는 절대 그렇게 앞서고 뒤서고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에 우열은 없다. 예, 문명과 문화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문화에 대한 어떤 그 극단적인 사고방식들을 이제 가지게 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문화적인 우월주의. 특히 경제적으로 좀 그 앞서간 선진국이 이제 그 후진국으로 또는 문명으로 열등한 나라에 갔을 때는 그 문화까지도 우습게 보고 자기의 문화를 우월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열등주의를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고 유럽을 간다면 어떤 우리의 좀 위축이 되고 이 나라는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문화에 따라가지 못해. 그래서 어떤 위축을 갖고 열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나 뭐 미얀마나 선교 여행을 가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것도 우습고 그냥 그들의 그 수준도 낮으니까 문화까지도 그렇게 열등하게 보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느끼는 그런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문화를 뭐 다 똑같은 문화고 그들 나름대로 문화가 우수한 문화고 그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인정하고 하는 적당한 그런 절충주의도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는 정말로 옳은 것인가 또 그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적인 문화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전통 문화도 우리가 존중하고 또 대대로 이어온 것을 지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게 성경적인 원리에서 바른 문화가 된 것인가. 일부 다처제가 옛날에는 어떤 함정적인 이유에서 있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원리인가. 이렇게 볼 적에는 문화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당한 절충주의보다는 정말로 문화를 더 예민하게 그렇게 또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또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아까 문화적인 그 우월감, 그의 이제 문화적인 어떤 자문화의 그 중심으로 볼 적에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자신의 문화를 우월하게 여기며 타 문화는 열등하게 대하는 태도. 이게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적인 그런 사고 방식입니다. 이런 태도는 정말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절된 인간 관계를 만들 뿐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의사소통이 이제 되지 않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어떤 민감성, 옳고 그른 부분과 또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볼 적에 바른 문화인 것인가. 이런 민감성도 있고요. 그들의 문화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을 그 문화를 이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은 이제 과감히 우리가 수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열등하고 또 가난한 나라고 해서 그 문화를 이제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문화 그 고유한 그들의 삶 속에서 생긴 정말로 성경적으로 비춰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문화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문화적인 그런 적응에 있어서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문화를 또 우리 문화도 이제 어떤 성경적인 관점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그런 우리의 문화적인 가치관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엔 제사를 지냈던 것을 이제는 그걸 추도로 그런 그 성경적인 문화로 그렇게 한다든지 또 추석 명절에 또 이렇게 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또 조상을 기리는 그런 부분도 거기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창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좀 많이 탁하고 그런데 공기가 중간에 휴식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예, 계속 하고요. 예, 좀 환기를 좀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예. 제가 그래서 조시는 분들이 제 강의 때문에 조는 건지 실내 공기 때문에 조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조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강의 내용이 사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수용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 충돌이라는 그 용어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선교사가 또는 여러분들이 그 선교지에 나갔을 때 문화적인 충돌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테면은 이 사거리, 서울에 가면은 사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아니라 대각선으로 그냥 동시에 막 움직이는 그런 그 교차로가 있는데 이때 동시에 움직일 적에 방향과 속도가 달리면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 크로스웨이 할 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뭐 속도 가지고 자기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오는 것과 방향과 속도를 보면서 피해가고 또 피해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크로스 이제 길거리에서 바른 태도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문화가 서로 교차하는 그런 타문화 지역에 가면은요, 그들의 문화와 내 문화, 또 그들이 또 내 문화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타문화에 있어서의 문화 충돌입니다. 그래서 컬처 샥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문화 충돌, 컬처 샥이 우리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에 간 또 선교 여행을 가건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잠깐 좀 소개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들 이 그림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오리의 모습도 보이고 토끼도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죠? 예, 금방 스위치가 돼서 이쪽을 뭐 귀로 보면은 토끼고 또 이쪽을 입으로 주둥이로 보면 오리가 되겠네요. 예, 금방 한 그림에서 두 가지 모양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조금 어려운 숙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미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이 많은 이제 그 노파라고 해도 되나요? 예, 그 모습이 보입니다. 자,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 미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늙은 노파가 보이십니까? 예. 늙은 할머니라고 그럴까요? 예, 예,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늙은 할머니만 보이는 분들에게는 젊은 미인이 또 보이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지금 눈썹이 있고요. 이렇게 이게 턱이 있네요. 턱이 있고 귀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스카프를 딱 둘르고 목걸이까지 딱 있네요. 그죠? 아마 젊은 미인을 본 사람들 금방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됐을 텐데 늙은 할머니로 보였던 분들이 제 설명으로 보입니까? 그림이? 젊은 미인이 보였습니까? 아닌가요? 예, 아이고. 시간이 없어도 그러지만 계속 설명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늙은 할머니를 보이셨던 분들이 젊은 미인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젊은 미인으로 봤던 사람에게 제가 늙은 할머니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매브리코가 이렇게 됐네요. 코 모습입니다. 그죠? 그다음 이게 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찢어진 저기고 이게 입이 이렇게 딱 벌어지고 턱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예, 턱이 딱 나와 있네요. 예. 늙은 할머니가 보였습니까? 두 가지 그림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처음에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모습을 봐가지고 다른 모습을 찾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같은 그림을 놓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자기의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그걸 보면요 끊임없이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없애야 돼요. 자, 이 그림은 역시 똑같은 그림인데요. 한번 뒤집어 보세요. 이쪽에는 지금 인상을 팍 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죠? 저쪽은 환하게 웃는 얼굴의 모습인데요. 같은 그림이에요. 뒤집어 보니까 입장이 달라지니까 이게
참 짜증나는 일도 해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뭐 어떤 일상에서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편견과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보면서 그 문화를 바르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보고 싶고 보는 것만 보는 것이지 다른 보고자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타문화에 있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세계 문화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지금 빨간색이 이제 있고 좀 파란색의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빨간색의 국가들은 이제 그 우리가 운전대가 왼쪽에 있나요? 우리 운전대가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있는데 이 파란 색깔 주로 이제 섬나라 영국을 포함해서 이런 나라는 오른쪽에 이제 운전대가 있는 그러니까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측 동해가 좌측 동해 전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서 이제 운전하다가 한국에 와서 바로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우리 어떤 좀 성격이 급한 선교사님이 나는 경험 얘기인데 이렇게 새벽에 시골길 가는데 어떤 미친 녀석이 앞에서 역주행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심보로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볼까 해서 막 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듣고 바로 운전대를 꺾었다는 거예요. 예. 반대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거예요. 이건 뻔히가 이제 재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에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꼭 불교가 우리는 불교인들이 합장하지만 그들의 문화는 뭐 크리스찬들도 다 합장하는 문화고요. 이런 것들이 이 문화적으로 볼 때 다양합니다. 이 젊은 청년 보시면은 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청년한테 훈계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게 팔짱을 끼고 있으면 어때요? 건방지고 그죠? 버리장머리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네팔에서는 팔짱을 딱 끼는 게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모습을 보고 있는데다가 가서 화를 내가지고 이런 버리장머리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적인 관점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또 외국인 학교 다닐 적에 그 교사들이 또 학교가 이 아메리칸 또는 브리티시 계통의 학교일 적에는 굉장히 흔한 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은 우리는 집에서 부모가 야단치고 이제 훈계할 적에 자녀들이 다소곳이 이제 눈을 이렇게 아래로 뜨고 다소곳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양 그 선생님이 만약 그렇게 하는데 다소곳이 이렇게 눈을 내리는 게 있으면은 화가 치밀어 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이 녀석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고 거짓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봐야 돼요. 근데 만약 눈을 똑바로 들고 쳐다보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더 미치는 거죠. 아니 이것이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이렇게 나가니까 아이들을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문화도 아니고 서양 문화도 아니고 어떤 제3의 문화다. 그래서 DCK라고 그랬습니다. The Third Culture Shock, Kid. Third Culture Kid. 그래서 제3의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그 상처들이 또 많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화적인 그 차이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건 재밌는 그림인데 이 한국 아줌마가 이제 어디 이제 그 현지 이제 그 지부장으로 갔던 사모님인 그림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네팔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실 뭐 네팔은 이렇게 예스를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안 통하니까 이 배추 한 폭이 얼마냐 1루피냐 1달러냐 그러니까는 이 현지인은 1루피입니다. 1달러는 1,300원이지만 1루피는 거기 우리 1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달러면 사냐 이렇게 손짓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1달러냐 그러니까 현지인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 1달러도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비싼가 그러면 2달러냐 그러면 2달러가 아니라 그 사람은 2루피 1루피도 좋고 2루피도 좋다 그런데 그게 자꾸 이제 2달러도 아니야 그럼 5달러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흔드니까 아니 이거 가지고 5달러나 받아 그래야지 그냥 5달러 주고 배추 신경질 내면서 가지고 왔는데 5루피가 아니라 1루피만 10원만 주면 살 걸 갖다가 5달러를 주고 산 거예요. 왜? 고개를 흔드는 것이 그게 예수지 노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그 차이가
이 버디랭귀지에서도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흥미가 될지 모르지만 사실 이게 재미가 아닙니다. 만일 길을 건널 때 우리 자치통에 하는 우리나라가 그쪽에 가서 우치통에 하는 나라로 갔다가는 정반대를 쓰고 길을 건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건 재미가 아니라 바로 오는 차에 치여서 그냥 그대로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문화는 절대 흥미와 재미거리가 아닙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팀들이 오면 항상 길을 건널 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기억이 안 나니까 무조건 양쪽을 다 쳐다봐라. 그래서 건너라. 그런데 탐문화도 그렇게 살펴서 거기에 적응해야 된다는 그런 큰 교훈이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런 그 버디랭귀지의 차이 또 그들의 표현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또 정말로 고통을 겪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탐문화의 충격이고 문화적인 갈등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가장 이제 우리에게 정말 고쳐야 될 것들은 문화적인 우월 사상, 자문화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화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런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또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신체적으로 문화 충격을 경험하게 되면은 뭐 흥미를 상실하고 집생각이 나고 불면증이 가고 식욕이 부진하고 집중력이 결여되고 이렇습니다. 김재민 교수님 여기 입학식 해가지고 거기 와서 지금 두 달 좀 넘었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네팔 밥이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지 어쩐지.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집 생각이 나고 이거 내가 괜히 여기 왔네. 역시 나는 선교사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런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증상이면서 그리고 비난하는 태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신과 또 남에 대한 또 현지인들에 대한 비난하는 태도. 그 다음에 상한 감정. 그 다음에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그런 환경에 대한 부적절함. 내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날고 뛰는 사람인데 날고 뛰면 뭐 돼요? 거기 와서 영어를 해도 애들 하는 것처럼 하고 현지인은 아예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죠? 어린아이 같이 취급을 당하는 경우가 많으면 얼마나 자기감이 들겠습니까? 그죠? 또 죄의식 또 무기력 생각을 이런 생각들 지우려는 아이고 내가 요즘 기도도 잘 안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내가 지금 현지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 속에서 자꾸 이제 그 비난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30년이 다 된 저도요. 잘못은 현지인들이 하는데 죄는 제가 지어요 항상. 무슨 말인지 금방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은 다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했는데 제가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죄는 제가 짓는 거죠. 잘못은 그들이 하고. 그게 끊임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일단 타문화 속에서 들어갔을 적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적응하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는 여러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여기 특별히 그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현지인들이 여기 와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들이 적응할 것인가. 어떤 타문화의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인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그 사인 곡선으로 지금 그 문화적인 충격을 시간이 지났다면서 거치는 6단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대와 함께 출발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막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탈 때부터 이제 완전히 신혼여행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물론 요즘 비행기 흔히들 타니까 뭐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만 해도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되지 않고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에 나갈 적에는 비행기 탈 때부터 그냥 정말로 흥분과 또 기대 속에서 나가게 되는 거고요. 또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뭐 그게 절정이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게 다 좋고 모든 게 다 이뻐 보이고 우리 김재민 교수님 말씀처럼 다 맛있고 네팔 사람 다 착하게 보이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아직도 신혼여행 허니문 단계입니다. 이게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3단계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어떤 단계냐 이제 실망과 불만의 단계입니다. 우리 저 김재민 교수 지금 열심히 네팔말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물건 살 때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뭐 얼마냐 이런 것부터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자꾸 말이 들어오는데 현지인들이 거짓말 시작하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도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불만과
이제 실망의 단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이제 4단계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는 이제 불만과 실망이 아니라 혐오와 적개심의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미워 죽겠다고 고백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에게 미워한 마음이 있을 때는 나한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바닥까지 가는 이제 혐오와 이제 적개심의 단계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단계 때는 이제 극복이 되는 초기 적응 단계. 이때가 문화적인 적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때를 두고 얘기를 해야지 처음에 신혼여행 떠난처럼 가서 흥분과 기대 속에 가는 건 문화적인 적응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 이제 다행히 이제 6A로 가면은 적응이 돼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고 여기서 적응이 안 되면은 이제 별 수 없이 귀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기 단계에서 부적응이 돼가지고 탈락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A 단계는 사실 이제 적응하는 단계지만 그리고 이제 적응해서 이제 안정되게 생활하는 단계지만 이의 그런 단계엔 기대와 흥분 이 상황까지는 못 가요. 그러면 어떤 단계냐? 6A는 그저 보니까 네팔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고 어떤 책 제목에 그랬대잖아요. 미국 사람, 미국 양반, 미국 놈. 그래 이제 책이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도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한국 사람, 한국 양반, 한국 놈 있는데 네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차이지. 뭐 자기가 한국 양반이고 네팔은 네팔 놈이라고 누가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더 불편하고요.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성질이 급하고 그런지 같은 한민족으로 그만큼 제가 살았는데 한 번씩 오면은 충격이 가요. 충격이. 그리고 뭐 누가 텐션을 주지 않아도 택시만 타도 네팔에서는 택시 타는 게 2루피, 4루피, 7루피, 15루피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는 2,500원, 3,000원, 3,500원, 4,000원 가니까 물론 화폐 단위가 다르긴 합니다만 숫자가 막 1,000단위로 올라가면은요. 그거 안 쳐다보고 싶어도 또 금방 쳐다봐지고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더 문화 충격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나 또 한국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게 바로 그냥 평범하게 적응하는 단계지 항상 뭐 기대와 흥분 속에서 그냥 이뻐 죽겠네. 누가 이뻐 죽겠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선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충격을 거쳐가는 단계가 있는데 현지인들도 여기 오면 그런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가 몇 분까지죠? 8시 15분이죠? 15분? 그래서 한 5분 정도 더 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인 그 충격을 완충시킬 수 있는 제안들이 있는데 자신의 성향을 문화적인 성향이 또 있는 거거든요. 다시 금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포용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문화 충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현지인을 미워한다. 그러면 이게 정상이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적개심에 다다르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적응 단계가 가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그걸 죄의식으로 느끼고 나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접수한다. 그것은 이제 완전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초기 적응 단계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좀 그 부담이 드는 그런 것들은 안 하고 무슨 중요한 결정 이런 것도 안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면 여기 와서 언어는 배워가지고 오지만은 그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문화가 다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막 몰아붙이니까 잘못해가 손가락이 많이 잘려요. 근데 그게 보통 처음 와서 적응할 단계가 그런 단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한국에서도 정부에서 처음에 뭐 한 달 어느 일정 기간은 일을 안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키고 이렇게 그럴까요? 네네. 자, 그렇게 가능하면 이제 유머를 잃지 말라. 이제 그런데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또 우리 현지인들이 우리와 함께 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또 학생들을 또 유머스럽게 또 이렇게 대하고
그래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예. 근데 사실 선교지에서는 웃음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짜증나고 신경이 나면 이 그림이 지금 뭐냐면 이 콘센트 네팔에 쓰는 콘센트 그림인데요. 콘센트 구멍이 2개, 3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뭐 7개, 9개도 막 있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계마다 이 콘센트가 달라요. 미국에서 오는 제품, 영국에서 오는 제품, 인도 제품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요. 근데도 안 맞아요. 그래서 네팔식은 어떤 거냐? 그냥 콘센트 코드를 다 빼가지고 그냥 전기선을 그대로 꽂아버리면 거기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웃음가요? 저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짜증나는지 그냥 발로 거기서 차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는 이 콘센트 하나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막이 그렇게 여러 나라의 제품들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자기들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웃음이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초기 단계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 네팔 또는 다른 나라에서 제가 이제 네팔 살다 보니까 자꾸 네팔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여기 또 공부를 하든지 또 취업이 돼서 일을 하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 충격이 아까 그 사인 곡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굴곡이 깊을 수도 있어요. 높고 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길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람 차이마다 좀 났을 뿐이지 결국은 이 사인 곡선과 그런 경험 거쳐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 사실은 한 집안에 사는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도 문화적인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왜냐하면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문화가 다른 겁니다. 절대 합쳐질 수 없는 거고요. 우리 그 동양인과 서양인 보면 눈동자부터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차이나가 중국만 차이나가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가 여기서 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자기가 세운 가치 척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래야 된다. 사실은 우리가 제 꼰대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꼰대 검사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꼰대 검사가 있는데 꼰대 검사를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나는 세계를 다니면서 산 사람이고 또 뭐 훈련도 많이 받고 다방면에서 내가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꼰대 했는데 꼰대 중에서 완전히 상꼰대예요. 왜냐? 시작부터 그래. 내가 남을 가르치는 거기서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꼰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만드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가르침과 조언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세대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에 벌써 무슨 얘기를 하겠다 하면은 그때부터 꼰대가 되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별수씩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남을 가르치고 자기가 같이 판단의 기준이 될 적에는 정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또 문화적인 갈등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제 가치관과 문화적인 어떤 가치 척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책에 그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성향인가 문화를 이해하기엔 기본적인 가치 모델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시간과 행사 중심으로 나눠지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시간과 정신과 행사 중심은 뭐냐면 네팔에서 흔히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떤 데 이제 어디 약속을 해서 가면 제 시간에 오지 않아요. 뭐 5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제 시간에 안 나요. 그래서 네팔리 타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옛날 코리안 타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날 그 일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아침에 그 뭐예요? 그 어느 대학에서 이제 뭐 개교기념 행사가 있다. 10시에 한다. 그러면 10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에 개교기념 행사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0시에 굳이 지켜서 오는 사람은 잘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2시간, 3시간 오면 되는 겁니다. 좀 과장되지만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그럼 어때요? 시간 중심이었어요? 행사 중심이었어요? 예수님은 시간 못 지켜가지고 얼마나 그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누구한테? 마르다,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 시간 개념이 그렇게 없어요? 지금 죽은 지가 3일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못 지키세요? 시간 개념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불만이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 읽으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호되게 얘기해요. 천국문이 닫히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언제 올지 모르는데 깨어있으라고 그러는데 시간 중심인지 행사 중심인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우리는 지금 상당히 이 시간 누가 시계를 만드는 정말로 저도 미치겠어요. 이 시계 때문에 그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게 만든 게 이 시계예요, 시계. 그래서 이 시계를 다 네팔에서는 그냥 안 차고 다니는 게 제일 현명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인 어떤 가치 성향의 차이예요. 어느 게 옳다고 해서 기준을 세우면 다른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로 이제 상반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설명을 제가 드리진 않습니다만 분석적인 사고방식과 전체적인 사고방식. 교회에서도 뭐 공동혈책에 어떤 사람은 꼬작꼬작 따지는 거예요. 그거 뭐 5천 원 거기 어디다 쓰는 건데 왜 거기 명시에 안 드냐 어찌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됐어요. 아니 그거 가서 좀 위문금 전달하고 울었어? 울어야지. 그게 긍휼사역이지. 돈 전하고 그게 장부 따지면 그게 되는 거야. 울면 되지. 울었어 안 울었어 이렇게 나가면은 방향이 다른 거예요 지금 벌써. 그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 죽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저 제 배 밑에서 그냥 들어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면.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성향이 완전히 상반되는데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성향인지 알면은 내가 네팔에 갔을 때는 그 나라 시간 중심이 아니라 행사 중심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간 중심이면 누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쳐야지요. 어떻게 고쳐요? 시계 그냥 내버리세요. 예. 왜 그 시계 차고 하면서 지금 몇 분인지 알아? 몇 분이야? 왜 이제 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현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니 언제 선생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왜 오셔서 그래요? 가세요. 그러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 성향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뭐 긴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책에 있고요. 이 소문화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네팔 사람들도 자기들 집단끼리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도 가면요,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이 흩어져 사는데 가면 거기 교민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현지인들을 섬기고 선교사로 가게 된 경우인데도 가서 그냥 굳이 한국 사람들과 말 통하고 서로 아음은 다 통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자꾸 안주하려는 게 바로 그게 속문화인데 그게 일단은 편해요. 위로가 되고. 그러나 그게 결국은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갈등이 생기고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무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현지인들하고 같이 지내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리고 현지인들이 우리 한국에서 왔을 때도 반드시 그들의 속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무슨 뭐 다문화 가정 어디가 있어 할지 모르지만 한 가정만 제대로 딱 연결하면 거기서 고구마 풀이 연결되듯이 다 그들이 나옵니다. 다 그들이 또 공동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속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로서는 선교지에서 그런 게 형성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 우리 그 이주민 사역에서는 그들의 어떤 속문화를 우리가 알고 그들 속에서 함께 연결점을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뭐 세계관은 세계를 보는 관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 그 중심을 본다고 하지만은 그 내면의 깊숙이 있는 것은 무엇이 실제인가 하는 그 세계관, 세계를 보는 눈이 그 있는데 그 세계관이 곧 종교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종교가 잘못되면 세계관이 전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으니까 행복하죠. 왜? 그 안의 세계관은 행복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독교의 그 세계관, 그 가치관은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힌두인을 또는 무슬림을 전도해 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단단히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뭐 교회에서 얼마나 멀리 있고 또 모임에 자주 얼마나 오고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보면은 현지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다만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로드십이라고 우리가 보듯이 주권이 분명하게 주님께 매여 있다면은 비록 멀리 있지만은
언젠가는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벌써 다른 거예요. 여기 보면은 B와 A가 B는 좀 멀리 떨어지지만 사실은 주님과 주님을 향해서 분명한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가면은 오히려 B는 가까이 오지만 A는 갈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회개를 한 것인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나 우리의 그런 양육하는 제자 사역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최초의 선교사로 모범을 보이셨는데 그 주님께서 그 선교의 그 자세, 그분의 삶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의 선교적인 삶은 어때야 될 것인가, 이걸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거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는 정도로 목숨을 바치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께서 최초 선교사로 오셨을 때 어떤 그 과정에서 있냐, 아주 하늘 문화의 멀고 먼 그런 지역에서부터 땅에 있는 문화로 오신 거예요. 언어도 하늘 언어를 버리시고 이스라엘 언어와 문자를 배우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그 속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게 곧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 예수님께서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의 사람, 100% 플러스 100%, 100%의 하나님과 100%의 사람, 이렇게 오신 최초의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네팔에 갔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한국인이 아니야. 100% 나는 네팔인이야.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저 김치 안 먹으면 뭐 힘들어요. 네팔의 어떤 그 여성 지도자 한 분을 한국에 제가 모임에 보냈거든요. 그분이 갔다 오더니 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김치를 어디서 가져왔냐 했더니 제가요 한국에 가서 모임을 하는데 뭐 매 끼마다 이걸 계속 먹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 김치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이고 허성교사 이거 안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김치를 사가지고 왔어요. 정말로. 100% 네팔 사람 못 되는 거예요. 김치 때문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선교지 오면 고생 안 시켜드립니다. 왜? 저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사는데 왜 선교 훈련이라고 여러분들 고생시켜가지고 손으로 네팔 밥 먹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저는 100% 네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교지에서 나는 100% 한국 사람이야. 그럼 언제 제가 네팔 사람 되고 네팔 문화를 배우고 어떻게 네팔 사람하고 같이 사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서 100% 한국인을 포기하고 나는 그냥 50%. 그건 어려워. 75%. 75%는 내가 한국 사람, 그리고 25%만 포기하겠다. 그리고 제가 노력을 해서 나도 네팔 사람 100%는 못 되지만 내가 75%의 네팔 사람 한번 되어보겠다. 그래서 저도 네팔 사람을 늘 우리나라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는데 합쳐봤자 150%잖아요. 그럼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200%는 못 돼도 150%의 성육된 선교사의 삶, 이게 우리의 목표지 않느냐. 150%가 아니라 120%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최초의 선교사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던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네팔에 가서 또 캄보디아에 가서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또는 단기간 장기간 섬기더라도 뭐 우리가 이 성육신된 예수님의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이주민 사역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캄보디아에 온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어떤 고충이 있었을까, 그럼 내가 한국 사람인데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적응해야 된다, 그렇게만 가르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이게 바로 곧 성육신적인 선교사요, 성육신적인 이주민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입니다. 또 많은 내용들이 또 우리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선교사로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정말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 주여, 우리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긴다고 할 때도
주님 또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단기지만은 그들을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몸을 보이셨던 그런 성육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많은 이주민 또 다문화 사회로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정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또 지켜봤는지 이번 10기 선교 학교를 통해서 주님 많은 그 생각들이 바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우리 41명의 훈련생들이 이제 마치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사업이 전부 어려운 것만 아닌 줄 알았더니 재미있기도 하겠죠. 오늘 강의 들어보시니까 재미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죠. 자, 이제 우리 9주간의 교육과정 중에 8주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 수료식인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 멕시코 선교사로 갔다 오신 우리 선배이신 이제 천학원 장로님이 오셔서 선교 사례 발표를 하고 수료식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그 네팔 비전 트립에 대해 지금 보니까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죠. 그냥 다 히말라야만 한번 쳐다보고 와도 저희가 갔을 때는 우기가 안 끝나가지고 비가 와서 탕콧 전망대까지 갔는데도 비만 쫄딱 맞고 오기도 했는데 저 비행기 타고 그래도 저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쳐다보고 온 것으로 돈 좀 들었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 달에 가면 충분히 오늘 지금 아까 제가 사진 올려드린 거 있었죠. 전선교회에서 그 네팔 탕콧 전선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입당 이제 헌당식 하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 포함해서 15명이나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너 명만 간다고 그러더니 막 자꾸 광고하니까 많이 늘어나가지고 15명이 갔는데 거기에 제가 히말라야 사진 하나 2장 붙여놨는데 한번 보시면 그것만 쳐다보고 와도 번전은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음에 또 좋은 사진들 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20일부터 29일 9박 10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네팔에 가면 뭐 카트만두는 당연히 가는 그 비행기가 카트만두에 내리니까 그다음에 포카라 비롯해서 포카라 주변에 또 안나푸르나 보이는 트레킹이라고 해봐야 우리 뭐 저기 모악산 가는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냥 대개 1500m쯤 가서 한 500m 올라갔다 오는 그런 정도니까 크게 겁 안 먹으셔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지금 제가 프린트물을 준비해 왔는데 이거 하나씩 조금 나눠주시죠. 오늘 일주일 동안 결단한 대로 그 신청서를 내주시고 또 형편 안 되신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우리 6기, 7기, 8기, 9기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그 진짜 졸업여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 중에서도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10기에서 최대한 좀 많이 가주시고 또 그 우리 졸업 이미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도 모집할 겁니다. 여기 근데 일정은 적어놨는데 제 1안, 2안, 3안 중에 두 번째 안으로 예를 적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거는 계속 조정이 되면서 일정은 확정이 될 텐데 날짜는 지금 내년 3월 20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한 240만 원 정도 경비가 들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아마 오늘 알아보니까 항공료도 조금씩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한 3개월 지나면 조금 지금보다 떨어질 거라는 희망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현지 일정은 점점 다듬어질 테니까 그렇게 나중에 또 공지를 하기로 하고 또 우리 밴드에 가입해달라고 지난번에 초청을 해드렸는데 한 20여 분은 가입하셨는데 절반은 아직도 가입들을 안 하셨더라고요. 밴드가 안 깔려 있어서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가능하면 이제 우리 카톡은 교육이 종료되면 전체 카톡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운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끝나고 조금만 공지사항만 전달하고 카톡 문 닫을 수가 있으니까 밴드로 와주시면 선교 정보를 많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수료식에 멕시코 선교 보고가 있고 오늘 아까 회장님이 그 팀장님들한테 전해주신 거 이따가 그 팀 모임 할 때 선교사 명함을 찍어 드립니다. 여러분 졸업 기념으로 졸업 선물도 뭐 조그마한 거 준비를 하지만 선교사 명함을 박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이름이 틀리다거나 주소가 틀리다거나 하면 안 되니까 좀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사항 있을까요? 없으시면 우리 팀 모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미씨, 정원 씨,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전부 다 음소거 해주시고, 네,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음소거. 네. 우리 허성 교사님은 말씀하기를 좋아하셔서, 아이고, 조금만 더,